본 의원은 교육 현장 최전선에서 교육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난 도정 질문과 연계하여 늘어나고 있는 폐교의 활용 방안과 현재 거제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장님, 도교육청이 폐교 보전 관리에 투입하는 비용과 대부로로 얻은 수익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보유 중인 폐교 218교에 지출되는 관리 비용은 건물 노후화로 발생하는 철거 비용과 소규모 수선비 등으로 연간 약 20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수입은 지자체나 지역 주민 등에게 대부하여 연간 약 7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매각이나 또 무상대부 등을 통한 방법도 해볼 수 있는데 관련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학교 또는 기관 설립 시 폐교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법과 폐교 활용법에서도 지자체에서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직속기관 설치 시에 폐교를 활용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직속기관 설치에 폐교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광역시 교육청은 폐교 수도 적으며 도시 지역이라 자체 활용률은 좀 높은 편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경남교육청은 18개 시군으로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 도서벽지가 많아 지리적 여건상 활용에 한계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기관 설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폐교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폐교를 활용함에 자체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이야 하지만 자체 활용이 어렵다면 보전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매각하거나 무상대부를 통해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상도 교육청이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폐교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하여 교육감님이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전라남도에 가서 한번 확인도 해보고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소멸을 그것을 통해서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으로 이 어떤 촉매로 작동할 수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예, 교육감님. 예. 지난해 법률의 개정, 조례의 개정, 경상도 교육청의 노력 등이 있었는데 이런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난 뒤에 경상남도 교원의 교권은 좀 회복되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어떠십니까?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나아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을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교권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하소연합니다. 예. 여전히 교사들이 학교 현장 최전선에서 악성 민원인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이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교육감님, 우리가 18개 지역 교육청 가운데 9개 지역은 변호사 배치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배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그 9개 지역이 아마 군 지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이 변호사가
저희들이 제공하는 급여에 비해서 급여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만족만큼을 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없는 지역에는 위축이 될 수 있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심각하게 교권 침해를 겪게 되는 부분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문제들입니다. 결국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낸 경우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숫자가 10%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교육감이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저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되면 또 저희들은 뭐 개인 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켜는 보고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지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감님, 예. 아동학대 혐의를 벗어나지 못한 교사 이분들에 대해서 후속 지원은 도교육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에게 뭐 치유와 그 힐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 연수라는 이름으로 좀 쉬게 하는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 전문가들의 상담도 받게 하고 그리고 재판이 진행이 되면 변호사비도 지원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심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게 제도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 지원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권보호는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리 보장이 아니라 공교육의 안정성을 지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핵심 과제인 것입니다. 교육감님, 끝으로 예. 학생, 학부모, 교사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어떤 교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감님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하십시오. 사실은 이것은 제도적으로이기보다는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은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과 교사 이 집단과 이들 관계를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만들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또 교권 보호를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 모든 민원이 다 교권 침해는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은 뭐 입법 청원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의원님과도 같이 협의해서 선생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혼신을 다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애를 쓰겠습니다. 의원님 도와주시면 이 교권 문제와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문제, 또 학생들의 그 교육을 받을 권리의 문제 이것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국가정원 조성 사업의 추진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죠. 한아시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의사께서도 경제부총리 면담, 국회 등을 방문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 신속한 통과와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부지사, 저를 포함한 담당 부서에서도 기재부, 산림청, 국회를 21차례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상남도는 정원 박람회 유치를 위해 현재까지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정원산업 박람회를 개최하며 꾸준히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나시안 국가정원을 조속히 조성하여 국계정원 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거제시 산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를 위한 계획을 가능한 한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흥남철수 기념공원 내 전시관은 박물관 기능하고 관광 명소 기능하고 중에 어떤 방향에 방점을 두고 계십니까? 흥남철수기념관은 흥남철수 작전이 남긴 인류애와 그리고 위대한 가치를 자유와 생명, 온정과 나눔을 테마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자료 전시와 함께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해서 감동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이 단순히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 시너지를 창출하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철거 후에 재건축하는 것이 사업비 절감과 완공 일정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먼저 리모델링 방식은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존 터미널을 활용함으로써 항만 기본계획 변경이 용이하였고 특히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돼서 문체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8, 90년대의 특색 있는 건축물 형식과 과거의 주요 교통시설로서의 역사성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왕 리모델링하여 사업이 지금 출발 선상에 선 만큼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정도는 더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